집합입니다. 페이지 170페이지. 우리 집합이라는 게 뭐였죠? 집합이라는 게 뭐였죠, 얘들아? 집합이라는 게 모임이잖아, 모임을 만드는 거야, 모임. 근데 이제 그냥 쌤이 너한테 우리 반에 모임하면 정확하게 우리 5명을 말해주면 되는 거지만, 만약에 쌤이 잘생긴 사람을 모임 이렇게 말하면 사람마다 잘생기다는 기준이 다를 거니까 명확하지가 않지, 그치? 그런 거 우리가 집합으로 간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집합이라는 건 명확한, 그치?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집합의 표현은 수학이다 보니까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거고요. 그죠? 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우리 모임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써줄 거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학이다 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문자를 써기도 하고요. 그림도 그리기도 해요. 그죠? 이런 식의 그림들을 집어넣어서 이 안에 있는 녀석들 하나하나를 이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집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명확한 모임을 뜻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원소가 4개가 있고 그 안에는 1도 있고 A도 있고 별도 있고 땡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이해되죠? 집합에 대한 정확한 표현 자체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집합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러면 집합을 우리가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원소를 써주는 방법이 있어. 이걸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법 중에 첫 번째인 원소를 그냥 나열해 써주는 거. 그치?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어떤 집합 B가 있어. 여기다가 이 안에 있는 원소를 뜻할 수 있게 변수 X를 잡아줘. 그러니까 여기는 X라는 변수 원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한 설명을 뒤에 써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쌤에다가 X는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B집합의 원소를 1, 2, 3, 4, 5, 6, 7, 8, 9, 10, 10개가 있다고 얘기할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대부분의 수학 문제들은 조건 제시법을 통해서 한 번 고민하게 만들어주죠. 그냥 이렇게 대놓고 주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이 조건 안에 해당되는 원소 써주면 된다. 보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법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주머니를 그려서 이 안에다가 그 원소를 써주는 거야. 원소 날과 똑같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1, 2, 3, 4, 5를 써주면 그냥 1, 2, 3, 4, 5란 5개의 원소가 있다 설명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를 굳이 이렇게 표현해주는 뭐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하는데 또 다른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써서 이 집합은 3, 5, 8이 있다 써주면 아, 두 집합에는 공통적으로 3하고 5라는 공통된 인수가 있구나. 그치? 원소가 있다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할 때 도움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조건 제시법. 이거는 원소 나열법이라고 설명해줘요. 근데 표현 자체가 어떤 건지는 알고 되니까 용어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합을 쓰는 걸 배웠는데 이제 이런 걸 할 거 아니야. A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잖아. 그럼 얘가 나의 원소다라는 표기법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냥 말 때마다 얘는 원소 맞아요?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A라는 집합에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원소의 엘리멘탈 이자를 써서 이렇게 기호화시켜 써줘요. 그래서 이 기호가 들어가면 왼쪽은 무조건 원소로 취급해요.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에요. 부호요. 그치? 그래서 원소가 집합으로 됐을 때 A라는 집합 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이 집합의 원소인 게 맞죠? 그쵸? 맞죠? 그래서 A를 보고 하는 거야. 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A를 써서 이렇게 낮에이라 했어. 그래서 이 기호를 써준 거야. 그럼 이때 뭐가 되겠어? 이건 엘리멘탈 이자니까 얘를 원소 취급하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얘는 원소니까 이 집합 A 안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있냐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근데 얘는 그게 있어 없어? A는 있지만 A에 이렇게 괄호쳐져 있는 거. 다른 사례 보면 이걸 보자. 쌤 이거는 A라는 원소만 들어있는 집합 아닌가요?
맞잖아. 그냥 있는 거 생각해주면 얘는 A라는 원소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야. 근데 이 기호가 들어갔다는 건 얘를 원소로 본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 집합에 없기 때문에 얘는 원소가 아니다 표시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쌤이 말하는 건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다. 이것만 체크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70페이지,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원소의 개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얘는 원소 개수가 몇 개? 4개지. 그래서 우리 이거 쓸 거야. 나중에 그럼 집합에 넘버 앞에다 n을 써서 이거는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써달라는 거야. 뭐라 쓸 거야, 얘들아? 4 쓰겠지. 맞지? 괜찮지? 자, 근데 이 B집합을 봤는데 내가 이 B집합의 원소 개수를 세라고 했는데 좀 난감해. 10이야 자연수야. 몇 개야? 10개 나오겠지, 몇 개. 그치? 맞죠? 그럼 이렇게 개수를 셀 수 있는 것은 원소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니까 유한 집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쌤이 만약에 여기다가 집합 하나를 만들어서 F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이 F라는 집합은 X는 자연수다 이렇게 세팅을 해버리면 이 F라는 집합은 사실상 원소 개수가 무한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원소 개수 셀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래서 쌤이 말하는 두 번째 뭐냐? 원소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것은 이 집합은 유한 집합이다라고 판단하는데, 그치? 유한 집합 중에서도 이렇게 원소가 세는 거니까 하나, 두 개, 세 개도 있지만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집합. 그치?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그럼 이 집합은 좀 유니크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다라고 써서 아까 썼던 거 이렇게 써줄 거야. 공집합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공집합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집합이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서 이렇게 쓰기가 좀 그러니까 얘로 표현해 주는 뿐인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얘가 원소로 취급하고 있는 거지. 공집합으로 생긴 모양이 얘에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처럼 이렇게 표현해 주고 나면 아 얘는 원소 취급받을 거니까 이런 그림이 들어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아 들어있구나. 그럼 얘는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지? 나중에 좀만 더 가면은 이제 집합하고 집합 사이의 관계도 나와요. A 집합이 B 집합에 다 포함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부분 집합.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떤 거야? 얘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니까 얘를 공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빈 주머니는 모든 주머니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배울 거라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쭉 다 나와 있을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익힘 1을 보면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익힘 문제입니다. 다음 부분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유명한 축구 선수들의 모임이야. 이거는 집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유명하다는 기준이 다르잖아. 그치? 기억은 아니야. 니은. 맛있는 음식점의 모임. 아니겠지, 그치? 맛의 기준이 다를 거니까. 디귿.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해주는 이 방정식에서 실수 x의 모임이래요. 그죠?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실수 x의 모임이래요. 얘들아, 얘는 2차 방정식이지? 이 방정식의 근은 무슨 근 나와?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네. 뭐 나와? 허근 나오지, 그치? 그러면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실수 x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 아니야. 집합이잖아. 얘를 성립해주는 실수 x는 없지. 이 모임은 공집합이 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i는 실수가 아니니까 x가 될 수 없잖아. 실수 x가. 그치? 그럼 이 등식을 성립하게 되는 실수 x는 없기 때문에 이 집합에는 공집합이 모일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는 집합으로 간주하는 게 맞지. 그치? 오케이? 자, 리을 떠볼게. 짝수인 소수의 모임이래. 여러분들, 짝수인 소수 있어? 있잖아. 2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집합이 될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우리나라의 높은 산의 모임. 높은 기준이 다르지, 그치? 그 다음에 비읍, 홀수의 모임.
가능하겠죠, 그쵸? 홀수니까 1379로 계속 갈 거니까 얘는 무한집합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집합이 가능한 건 디귿, 리을, 비읍이 된다라고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익힘이 자, A라는 집합은 2, 4, 6 원소가 3개로 되어 있고요.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원소로 되어 있어. 자, 이렇게 주고 나서 P라는 집합을 하나 제공해 주는데 이런 설명이 나와요. A 플러스 B로 되어 있는 원소로 되어 있대. 이 집합은 A와 B를 더해진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A는 이 A 집합의 원소래요. 그리고 두 번째, 이 B라는 녀석도 A 집합의 원소다라고 설명 나와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소문자 A와 소문자 B가 서로 다르다, 같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뭐야? 여기서 내가 1을 썼는데 얘가 또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1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2, 4, 6 중에 하나를 A로 썼을 때 B도 2, 4, 6 중에 하나를 써야겠다. 이 생각을 해주는 거지, 그치? 괜찮죠? 자, 그럼 써볼게. 그럼 P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A가 2일 때 B가 2야. 그러면 4라는 원소가 들어있겠지. 2 더하기 2, 2 더하기 4, 2 더하기 5 이렇게 쓸 거라. 괜찮아요? 그러면 2 더하기 4니까 6도 있을 거고요. 2 더하기 6, 8도 원소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 4를 가겠죠? 4 더하기 몇이야? 6이지. 그치? 그럼 또 6을 써야 돼? 6을 또 써? 아니지. 그치? 저 B는 어디에 A의 원소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똑같은 원소끼리는 쓰지 않아. 원소는 유니크한 거야. 그치? 명사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4 더하기 4, 4 더하기 6 썼을 때 4 더하기는 6이니까 있고 4 더하기 4는 8도 있으니까 중복되어 있는 걸 하나로서 취급하는 거고 4 더하기 6, 10이 들어있겠지. 그치? 6 더하기 8, 6 더하기 4, 10, 6 더하기 6, 12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P라는 집합은 다음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괜찮죠? 두 번째는 더 쉬워요. Q라는 집합인데 설명이 나와. 얘는 A, B, A와 B의 곱으로 되어 있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이 A는 A 집합의 원소가 되고요. 그리고 소문자 B는 B 집합의 원소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 2, 4, 6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B는 뭐야? 마이너스 1, 0, 1로 돼 있을 거니까. 그럼 이 Q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 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라는 원소 있고 2 곱하기 0, 0도 있고 2 곱하기 1, 2도 있고 4 곱하기 마일, 마사도 있고 4 곱하기 0, 0 중복 4가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6과 6도 들어가겠죠, 그치? 이렇게. 그럼 내가 원하는 규집합이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익힘 3은 아까도 말했지만 원소 개수 세는 겁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적으세요. 기억부터 해볼게. 쌤 잘 봐. n 가로 공집합. 맞지? 이거 원소 개수 몇 개 얘들아? 0이지 0. 괜찮지? 이거 다 이해한 거야. 니은 n 가로 썼어. 잘 봐 얘들아. 요렇게 중가로 나왔지. 안에 공집합 들어있지, 그치? 자, 해석해. 쌤이 말했어. 여기에 n 가로가 쳐져 있으면 이 안에 있는 건 반드시 집합이야. 그치? 집합의 원소를 세는 거지. 근데 이거 봤어? 여기서 n 가로 쳐져 있잖아. 그 안에 요거 들어있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집합으로 간주하는 거 맞지? 근데 이 집합을 우리가 위에는 공집합이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해석이 된 거고, 얘는 어떤 집합인지 모르지만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야. 맞지? 얘는 이렇게 생긴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야 라고 설명해 준 거지. 그럼 이 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 한 개지, 그렇지? 한 개지? 얘는 집합인데 원소 나열법 표시되어 있고 원소가 하나 들어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얘는 한 개인데 얘가 이 n 가로 열고 또 중가로 써서 마이너스 5가 써져 있지, 그렇지? 얘는 원소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얘도. 그죠? 얘도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 들어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1이고 얘도 1일 거니까 두 번째 문제, 얘가 더 크다는 말은 맞아들려? 틀린 거지, 그치? 얘는 틀린 거야.
디귿 NA, A 집합의 원소 개수가 같고 B 집합의 원소 개수가 A 집합의 원소 개수 같대요. 이거이면 두 집합 A와 B는 같대요.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그치? 위에 거만 똑같잖아. 이게 A 집합이고 이게 B 집합이면 원소 개수 같다고 해서 두 집합 갖다 쓸 수 없어. 안 되지, 그치? 한마디로 이거이면 이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명이야. 하지만 두 집합이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럼 그 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때야 돼? 같다는 게 당연히 성립하겠지, 그치? 기억나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할 거야, 나중에.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좀 틀린 거지. 리을 봐요. 리을 보면은 A 집합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 x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게 해주는 이 방정식에서 x는 실수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은 이 집합은 이 방정식의 실근으로 표현됐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x로 돼 있는데 x는 이거 성립해야 돼, 이거 그렇지? 근데 실수해야 돼. 여러분들 이 방정식은 뭐죠? 3이죠, 그죠? 그럼 얘를 성립해주는 실수는 3밖에 없지, 그렇지?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는 A 집합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야,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A 집합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한 개인 것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문제 읽어볼게. 이거면 NA는 1인 거 맞냐고 하지. 그럼 얘는 맞는 거 알고 있죠? 자, 미음이야. A 집합은 같이 하자. 9의 양의 약수 뭐 있지? 그죠? 그 다음에 B 집합은 25의 양의 약수 뭐 있죠? 25의 양의 약수. 그죠? 두 집합에서 원소 개수를 비교해주면 NA와 NB는 어떻다? 같겠지, 그치? 오케이? 그럼 비읍은 틀렸겠지, 비읍. 이해되시죠? 집합에 대한 기본적인 뜻, 그리고 표현,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집합의 원소 개수 셀 수 있는 건 유한집합, 유한집합 안에서 원소가 없는 걸 공집합, 기호화도 가져갈 것이고, 집합의 표현법 3가지, 문제 풀어주는 까지 끝까지 해줄 수 있겠지, 그치? 기본 문제야. 그죠? 그래서 지금 174까지 문제를 푸시고 지금 쌤이 풀어준 이 익힘 3까지 되시는 분들은 익힘 4문제를 풀어봐요. 오케이? 그래서 10분 정도 줄 테니까 후딱 풀고 확인 받고 나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이해됩시다? 자, 보세요. 익힘4가 이 집합의 그 뜻과 표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치?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승현아? 문제를 잘 파악해야 돼. 처음에는 차분히 읽어봐. 공집합이 아니고,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S가 있는데, 이 집합 S는 일단 자연수만 가지고 있어야 된대. 자연수만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된대. 오케이? 그리고 나 조건을 줘요. 어떤 X는 이 S의 원소래.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하나 하면 결론 6-X. 내가 어떤 숫자를 쓰면 그 숫자를 6에서 뺐을 때의 값도 S의 원소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걸리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조건을 성립하게 해주는 집합 S를 여러분들이 만들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성립해주는 집합을 만드는데 그 집합 S가 몇 개 만들어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을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닐 거니까 적어도 얘는 원소가 하나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일단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자연수만 원소로 쓸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는 필연적으로 자연수네. 그치? 자연수네. 자연수.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하겠죠. 아, x가 자연수일 때 6-x도 자연수야겠지. 그치? 그럼 자연수를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얘가 자연수냐면 이건 보면 당연히 x는 뭐 해야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로 되어 있는 자연수야겠지. 그치? 얘는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자연수만 쓸 거고 얘도 어때?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은 수준의 자연수만 써야겠지, 그치? 돼요? 얘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고 얘는 뭐지? 얘는 뭐지? x는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돼야겠지, 그치? 괜찮아? 그럼 나는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만 쓸 수 있다는 걸 아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이 x에는 1, 2, 3, 4, 5의 숫자들만 넣을 거야. 당연한 얘기 하는 거야. 맞잖아. 6-x가 자연수려면 x에는 6 넣으면 안 되잖아요. 0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게 1, 2, 3, 4, 5가 있네. 그럼 이제 내가 만든 집합 S에는 1부터 5까지의 원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을 만들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해석을 보면 얘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자연수는 1을 써볼게. 1을 넣으면 당연하게 뭐가 나와야 돼? 5도 따라와야 돼. 그치? 그러니까 1하고 5는 커플인 거야. 쌤, 그럼 5는요? 5를 넣으면 어떻게 돼? 다시 1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1하고 5는 커플인 거야. 얘네들은 같이 들어가거나 따로따로 들어가서는 안 돼. 그럼 이 조건이 안 맞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또 1을 썼으니까 2 넣어오겠지, 그치? 그럼 2 넣어주면 짝꿍이 뭐야? 4지, 그치? 다시 4 넣어주면 다시 2가 될 거니까. 이돼요? 그럼 뭐야? 아, 2하고 4도 커플인 거야. 얘들이 같이 들어가거나 둘 다 안 들어가거나. 그치? 그럼 남은 게 또 3이 있잖아. 3 넣으면 뭐 나와? 3이 나오지, 그치? 3은 뭐야? 솔로인 거야. 혼자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이런 거잖아. 얘네들을 넣거나 얘를 넣거나 얘를 넣거나 얘를 넣지 않고 넣거나 이런 가짓수를 세는 거지, 그치? 이돼요? 그럼 만들 수 있는 거 몇 개나 나올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 커플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이 커플 들어가 안 들어가 2가지 경우수 있겠지, 그치? 얘도 들어가 안 들어가 2가지 경우수 있지, 그치? 그러면 전체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몇 개? 몇 개? 8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돼? 내가 뭐 하는지 알지? 1하고 5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2, 4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3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집합 중에 이거 있지, 얘들아. 3만 들어간 집합 되잖아. 이 집합은요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집합이 아닙니다. 3을 넣었을 때 3이 나오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하죠. 이 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해주는 S의 집합이 됩니다. 맞지? 이 집합 말은 뭐였어? 넌 빠져. 넌 들어가지 마. 너도 들어가지 마. 너는 들어와. 이런 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집합은 총 몇 개? 8개를 만들 수 있어. 8개의 집합을. 이렇게 쭉 만들어주면 8개가 나올 거라고. 근데 문제는 공집합은 제외되잖아, 그치? 그럼 이 8개 중에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죠. 너 빠져, 너희들도 빠져, 너희도 빠져. 그치? 그렇게 만드는 집합이 공집합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제거해서 총 7개의 집합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원소가 하나로 되어 있는 S집합은 3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원소가 2개로 되어 있는 거 뭐 있어? 1하고 5만 있는 집합, 2하고 4만 들어가 있는 집합. 끝. 원소가 3개인 건 커플 하나 집어넣고 거기에 3을 혼자 넣어주면 되겠죠. 원소가 4개인 건 두 커플이 데이트를 하게 되지. 끝. 원소가 5개인 건 다 들어가면 되는 거지. 원소가 6개인 건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7개가 나온다는 사실도 체크해주면 되겠죠. 괜찮을까? 그래서 세일러라는 게 뭐야? 이 조건을 해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근본적으로 필연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커플들을 체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 집합과 집합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그냥 두 집합이 원소들이
다 다르냐? 아니면 두 집합에 똑같이 갖고 있는 원소들이 있느냐? 그럼 그런 관계에 있을 때 두 집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대부분 이게 부분 집합을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어떤 집합 안에 어떤 집합의 원소가 다 일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상황, 그렇지?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이 B 집합은 A 집합의 일부이다, 서브셋이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다라는 이 기호를 써줘요. 그럼 이 기호를 보면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 기호를 보면 아까 전에 엘리멘탈 이자 썼는데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야? 왼쪽도 집합으로 간주하고 오른쪽도 집합으로 간주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풀 건데 쌤이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들, 쌤이 A라는 집합을 1, 2, 3이라는 집합으로 만들었어. 그럼 내가 문제 만들게. 그냥 A라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서브셋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봐 해봤어. 그러면은 우리 하은이는 하나 말해볼래? 뭐가 있을까? A 집합이 1, 2, 3이라는 원소가 되어 있는 집합인데 A의 부분 집합을 찾아볼게. 뭐 있을까? 1은 원소잖아. 1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이 집합은 A의 부분 집합 되지. 맞아요? 괜찮죠? 또 뭐 있어? 1, 2, 3인데 1, 3? 4가 어디 있어? 4가 없는데. 1, 3이 있겠죠. 또 뭐 있어? 2, 4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어려워해. 내가 뭐 어려워 시킨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또 뭐?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지금 많이 짧잖아 지금. 또 1, 2만 있는 집합. 또 1, 2, 3 있는 집합. 이거 뭔 소리야? 내 자신도 나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야. 맞지? 다 찾은 걸까? 다 찾은 걸까? 0? 0이 어디 있어요? 0이라는 원소 없는데? 그렇지.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빈 주머니도 내 몸의 일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분 집합은 성질이 뭐가 있냐면 내 자신도 나의 부분 집합이다. 나도 나의 부분 집합이다. 두 번째는 빈 주머니도 나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져가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반 삼아서 물어볼 건데, 자, A 집합의 원소가 3개였잖아. 근데 이 녀석의 부분 집합 몇 개 나왔어? 8개가 나왔지, 그치? 얘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8개가 나왔어. 이 8개를 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집합의 원소 개수가 늘어나면 부분 집합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맞죠? 근데 그걸 늘어나는 걸 다 매일매일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잖아. 원소가 없는 거 하나 있을 거고 내 자신도 있겠지. 원소가 하나 있는 것도 원소 개수만큼 있을 거고 원소가 2개 있는 것도 있을 거고 3개는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A 집합의 원소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에서 A, M개가 있었다고 치자는 거지.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지? 일단은 공집합도 부분집합 거에 1개 찾았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거 찾아볼까 했더니 원소 개수가 몇 개? M개 있을 거니까 오케이, M개 일단 있고, 두 번째는 원소 개수가 2개로 되어 있는 거 찾아봐야지, 그치? 돼요? 그럼 2개니까 뭐야? 요 M개 중에서 2개를 뽑는 만큼 나오겠지, 그치? 이해돼요? 괜찮아? 그럼 이런 식의 패턴으로 쭉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다시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느낌이 받는 게 얘는 1은 포함되고 2는 나오지
3은 나오지 마의 경우에서 끝난 거야. 얘는 1 들어와, 2 넌 나오지 마, 3 너 들어와의 경우에서 나온 거야. 맞지? 얘는 1 들어와, 2 들어와, 3 들어와. 너 빠져, 너도 빠져, 너도 빠지지, 그렇지? 각각의 원소한테 물어보고 있지. 들어올래 말래. 오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 거야? 아, 얘가 이 내가 만든 집합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판단해주는 경우는 몇 가지? 2가지. 그럼 모든 원소에 연속적으로 이 경우의 수를 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전체 부분 집합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것은 뭐야? 2의 원소 개수의 거듭제곱만큼 세팅해주면 내가 원하는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부분 집합 개수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괜찮죠? 이해되죠? 근데 이제 부분 집합이 너무 쉬우니까 이런 얘기도 한번 해요.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을 쌤이 이렇게 설명해요. 진짜 부분 집합. 진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내 부분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내 자신은 내 부분이라 하지 않잖아, 사실은. 그죠? 진부분 집합 뭐냐면 A를 뺀 거. 내 자신을 뺀 걸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집합에서 진부분 집합을 물어보는 건 내 몸의 전체가 아닌 얘네들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을까? 내 자신을 뺀 나머지 분집합을 진부분 집합으로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가 물어볼 거 아니야? 야, 이 A 집합에 부분 집합 개수 몇 개야? 2의 n제곱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집합에 진부분 집합은 몇 개야? 2의 n제곱에서 내 자신 하나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거나 내가 원하는 요 녀석들의 힌트에서 조건을 걸겠죠. 쌤이 이제 우리 하은이한테 너무 잘 풀어서 하은아 여기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거 부분 집합 몇 개게 했어. 그럼 우리 하은이 몇 개라고? 2에 5제곱 32개 있어요 라고 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이제 너무 쉬우니까 하은아 근데 내가 A의 부분 집합인데 요 1이 좀 꼭 필요해. 내가 말하는 건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해. 우리 하은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얘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필터를 한번 걸치는 거야. 1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 몇 개일까? 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야, 너 나올래 말래? 물어보잖아. 근데 나는 지금 이제 이 부분 집합을 원래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1이 꼭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어. 1이 들어있는 부분 집합을 원하는 거야. 몇 개 나올까? 물어보겠지. 이 조건을 걸고 내가 하나 그럼 한번 만들어봐 하면 얘한테 물어볼 거야. 뭐라 해야 돼? 너 나와. 아니야? 지금 내가 이 8개를 만드는 과정이 얘는 너 나와, 너 나오지 마, 너 나오지 마 하나. 너 나와, 너 나오지 마, 너 나와 둘. 이 구했잖아.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세다 보니까 경우의 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치? 그럼 내가 한해 다시 이걸 보고 야 이거 가지고 부분 집합 만드는데 1은 무조건 포함해야 돼 라는 조건을 걸었잖아. 그럼 이제 내가 원하는 집합에 1은 뭐가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겠지. 왜? 너 나와. 선택권이 없어. 너 무조건 나와. 맞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나오든 말든 너 나올래 말래 물어보면서 그걸 내가 연달아 말할 때마다 모든 경우의 수가 완성되는 거지. 그치? 괜찮아? 그럼 얘의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 응? 16개가 나오겠지, 그치? 5개 중에서 하나를 뺀 거야. 하나를 뺀 이유가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일 거니까. 괜찮아? 얘는 14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거 좀 잘 푸니까 이번에는 내가 서진아
부분집합 구하는데 이번에는 2하고 3이라는 원소를 좀 제외했으면 좋겠어. 제외한 부분집합의 부집계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너는 뭐에 대답할 거야? 어? 8개. 2의 5제곱에서 2하고 3한테 말하겠지. 야, 너 나오지 마. 너도 나오지 마. 선택권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나머지 녀석들한테 그 경우의 수를 물어서 만들어지는 족족을 부분집합으로 판단할 거니까 나오겠지, 그렇지? 돼? 2의 4제곱 24예요. 2의 4제곱이 2의 4제곱 아니요. 그 위에 이거 괜찮죠? 그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또 나오겠지. 예원아, 내가 만든 부분집합인데 1은 꼭 포함시켜주고 2하고 3은 좀 제외해줘. 그러니까 1은 꼭 넣고 2, 3은 빼서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몇 개 나올까? 4개 나오겠지. 왜? 원소가 5개 있어서 다 물어봐야 되는데 1은 포함이 넌 제외, 넌 경우에서 없어. 무조건 나와. 너희들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 그치? 그 제외하는 항상 포함하든 그 개수를 우리가 빼서 우리가 원하는 가지수를 세주면 그 부분집합 개수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 그치? 돼요? 괜찮아? 이게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야. 이게 풀면 다 푸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하나만 더 올리면 승현아! 안 돼! 이거야. 이건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봐야 돼. 자, 아까도 말했지만 A 집합의 모든 부분집 개수는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만큼 나와서 32개가 나와요. 그렇죠? 나오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볼 거야. 그 32개의 집합의 원소들을 다 더한 몇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해돼요? 가장 쉬운 거. A의 부분집합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8개. 그럼 이제 문제가 야 그럼 8개의 이 8개의 집합의 모든 원소들을 얘네들을 다 더하면 몇일까? 이 원소들의 총합. 그럼 다 그걸 더할 거잖아. 근데 많아지면 더하기 힘들어지잖아, 그렇지? 이걸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이해되죠? 자, 봐봐. 여기 안에 1이 몇 개 있어? 1이라고 하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죠. 이 원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죠. 3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있죠. 이해돼요? 얘네들의 부분집합을 다 구해서 각각의 원소를 세봤더니 개수가 같네. 그치? 자, 봐봐. 1이 몇 개 있다고? 4개 있잖아. 1만 봐봐. 1이 4개 있다는 건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개수만큼 있는 거야. 맞지? 맞아? 그럼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1이 몇 번 나와 물어보면 1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 개수 나올 거니까 2의 제곱 4개 나온다 쓸 수 있지. 그럼 2도 몇 개 나올 거야? 4번 나오겠지. 3도 4번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문제를 줄 때 A 집합이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다는 거야. A의 부분 집합을 물어보는 건 누구나 해. 부분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다고. 그럼 이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지. 1이라는 원소가 반드시 포함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세봤더니 2의 세제곱이 나오잖아. 넌 무조건 나와. 하거든, 그렇지? 그럼 얘가 8개가 있다는 아니까 부분 집합 중에 1이 포함되어 있는 게 8개 있지.
2도 8개겠지. 3도 8개. 4도 8개겠지. 그렇지? 그러면 모든 원소의 합은 각각의 원소가 모두 동일한 횟수만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모든 원소의 합에 그 개수를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총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이해될까? 이건 누구나 해. 이건 누구나 해. 쌤이 말하는 건 이걸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난이도 높였을 때 그것도 어렵지 않다. 이해될까? 어떤 식으로 풀지 고민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쌤이 지금 말하는 게 두 번째 파트예요. 익힘 1부터 뒤에 부분집합 개수가 나올 거니까 잘 봐. 178부터 185까지. 여기까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익힘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풀어. 익힘을 풀라고, 익힘을. 익힘을 풀었는데 이해가 돼. 잘 풀려. 넘어가. 안 되는 건 체크해서 했는데 질문해. 오케이? 그럼 이게 되면 집합의 기본 파트는 끝이에요. 이거 하고 이제 연산 넘어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파이팅 합시다. 풀어보세요.